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기자 해볼과를 개설하게 된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제 프로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통일부, 해군, 국가보훈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그 대학생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역사 독서 모임 독서실론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뉴스를 만들고 그런 보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 시민 참여라는 건 말 그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뉴스를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그 기성 언론들이 원래 우리들은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뉴스는 생산자가 따로 있고 시청자와 독자들은 그냥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다음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점점 대한 언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마이뉴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리얼뉴스, 푸프스스, 1인 미디어 이제 방송국으로 길바닥 저널리스트나 미디어 본부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한 언론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가끔은 기성 언론이 하지 못하는 특종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작년에 덴마크에 현지 가가지고 정유라를 단독 인터뷰한 분이 이 박홍규 PD라고, 이분도 1인 미디어입니다. 혼자 자비로 덴마크까지 가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따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기성 언론들이 후속 보도로 내보냈고요. 그래서 시민기자의 그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핵심이 뭐냐면, 일상이 뉴스가 될 수 있고 모든 시민이 기자가 될 수 있다. 여기 윤범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사실 언론고시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대학생 기자단 하면서 표창 몇 번 받고 하니까 괜히 우쭐해져가지고 나 기자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의 듣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 참 불만이 많죠. 부당한 일도 많이 겪고, 그런 일들을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데 언론사에서는 그렇다고 모두 뉴스를 내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럴 경우에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시민참여 저널리즘입니다. 내 스스로 부당함을 뉴스로 만들어서 알리고, 참 좋은 이런 대한 언론의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시민기자 뭐가 좋을까요? 일단 세상을 향해 나만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 2개 모았는데, 작년에 올해죠? 문재인 캠프 합류한 전인범 사령관 관련해서 제가 칼럼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해서 또 이제 대선 주자들 향해서 이제 건의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나 펼쳤고요.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이제 원고료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캡처해온 건데,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399만 원을 원고를 모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한 달 월급밖에 안 되는 건데, 저 같은 대학생들한테 이 돈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랑은 아닌데 제가 대학 입학하고 사실 알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당장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자단 하면서 글을 쓰니까 통장에 이제 계속 돈이 차요. 부족할 때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제 앞가림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민기자 활동을 하게 되면 취재를 하게 되고 또 자료를 모아야 되고, 기사를 쓰면서 공부도 많이 되고, 또 그 기자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또래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게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연예인 송일국인데 제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었고요. 제가 한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제 영화배우 정준호 씨, 이때 통일부 홍보대사였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이제 접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류익 통일부 장관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통일항아리 만드신 분인데, 같이 이제 막걸리도 마시고 문경세 이제 트레킹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 분, 이분도 제가 이제 만날 수 있었고, 뭐 직접 이렇게 대면한 건 아니고요. 이런 정부 기념식 같은데 가면 이제 자주 봐서, 나중에는 국무총리랑 이제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 대통령을 자주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앞으로 김관진 장관, 지금은 국가안보실장이죠, 이런 사람이나 막 정홍원 국무총리 막 이런 사람 지나가도 그냥 아저씨 지나가다 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뭐 이런 되게 명사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1주차에는 이제 왜 써야 하는가, 그래서 시민기자는 어떤 것이고 이런 제도는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 개론을 한번 살펴볼 거고, 2주차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기사를 어떻게 쓰는 건가, 기자가 된다면 어떻게 뉴스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떤 뉴스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탐색하는 요령,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뉴스거리를 찾았는데 어떻게 글로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런 플랫폼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기사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그 이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다 함께, 제가 일단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회원으로 다 같이 가입을 해서 한번 자기 기사를 한 편씩 써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개강은 7월 8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이렇게 4주 동안 하겠습니다. 수강 권장 대상은 뭐 사실 다 들어도 상관없는데,
특히 들었으면 하는 분들 프로 불편나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프로 불편나라고 봐요. 세상 만사가 다 불만이고 사소한 일에도 다 문제 제기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CCTV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CCTV가 작동이 안 된대요. 아니, 주말에 직원들이 확인을 못 해준대요. 출근 안 해서. 제가 바로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다 녹취하고 기사를 썼더니 며칠 뒤에 전화 와서 죄송하다 그러고 보도자료 내서 시정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및 대학생. 저도 대학생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를 무시할 수 없죠. 좀 이렇게 공부도 하랴 알바도 하고 힘든데 자기 글도 쓰고 스펙도 쌓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원고료로 용돈도 챙기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정부 기관에서 웬만하면 대학생 기자단을 다 운영을 해요. 기업체까지. 근데 이게 스펙 쌓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밌어서 제가 한 건데 그런 걸 목적으로 와도 사실 도움은 될 겁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팁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글을 쓰고 싶은 분들. 아무래도 뭔가를 쓰고 싶은 분들이 오면 좋죠. 특히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글쓰기 스킬 같은 건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이제 기자이신 이제 언론사 논작학과 이런 걸 듣는 게 낫고 다만 이제 글을 쓰고 그 편집부로 보내게 되면 편집부는 정식 기자들이 글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주고 자기들이 또 수정을 해주고 그렇게 다시 고쳐달라고 피드백을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내 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분들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